자, 그리고 오늘은 사실은 뭐 국무회의가 있었고 사실은 대통령께서 또 업무 보고도 오늘 16일이니까 오늘부터 또 이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지난주에 업무 보고가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앞으로 이런 업무 보고가 대통령 행정의 어떤 스탠다드가 됐으면 좋겠다, 맞아요.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법제화 시켜야 돼. 법제화. 그러니까 우리 네. 세 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는지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부터. 아니 저는 어쨌든 인천공사 사장, 이학재. 사장. 야 진짜 아니 이 보고서에 써 있는 내용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심하던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되게 형식적으로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 되는 줄 알고 온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때 하듯이. 네, 대통령이 그 업무 진행 사항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행됐냐라고 구체적으로 묻는 순간 굳어버립니다. 구체적으로 묻는 순간 굳어버리고 네. 심지어 대통령이 책갈피에 이 달러 끼워서 반출하면은 이 일반출 검색이 가능하냐, 이거 보안 검색 가능하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몰라. 그거 자체를. 몰라요. 아니 심지어 전임 사장 같은 경우도 그거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어. 그런데 가능한지 안지를 모르니까 대답을 얼버무리다 보니까 그걸 모르냐. 업무 파악이 저보다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화가 난다. 자리가 앉아 있으면 장이 아니고요. 사실 누가 보고한다고 결제하는 게 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대통령은 이 자리가 더 힘든 자리예요. 그쵸. 대통령은 각 부처별로 진짜 각 공사별로 현안을 챙겨보고 실제로 업무 보고된 것 그리고 업무 보고된 것 플러스 이거 막 협의 중 이렇게 써 있으면 그냥 협의 중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부 장관뿐만 아니라 실무 책임자 같이 나오라고 했거든요. 사실 이거는 처음 국무회의 때부터 그랬어요. 장관이 바로바로 대답을 못할 수 있으니까 각 부처의 실무자들도 함께 배석할 수 있도록 네. 해라. 왜냐하면 실무 담당자들이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왜냐하면 국무회의라는 게 형식적으로 끝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이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에 대해서 다음에 준비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실무 담당자들 껴라. 이 업무 보고도요. 근데 안 왔어요? 실무 보고자는? 책임자가? 그러니까 실무 보고자도 몰라? 이 장이 누군지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끼리끼리구나. 이학재뿐만 아니고요. 근데 박미통이는 지금 어쨌든 현재 장이 없고 공석이고 청문회 준비 중이잖아요. 네. 직전 장이 누굽니까? 사실 박미통이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네. 아닙니까? 네. 이진숙이기 때문에 박미통이 실무 담당자는 방통위 위원장인 이진숙을 모셨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똑같아. 업무 보고를 물어봐도 업무에 대해서 물어봐도 제대로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이런 업무 보고하는 거 법제화 시켜가지고 네. 모든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런 자리가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스타로 만들어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무원들이나 실무 책임자들도 성과별로 어.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사람들은 바로바로 네, 여기서 네. 아웃하는 걸로.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쵸.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네, 끊었잖아요. 순기능과 역기능도 물론 있겠죠. 그동안 이제 안 했던 거 못 보던 거 보다 보니까 뭐 조금 이상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게 있겠지만 자, 비정상의 정상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비정상의 정상화 중에서 포함되는 것 중에서 그동안 일을 안 했다라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혼자 얘기하고 대충 그냥 서류로 떼우고 뭐 다 안다는 식으로 먼저 말해버리고 이런 경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란을 비정상에 정상화하는 것도 있지만 일에 있어서도 그동안 대충 기강이 해이졌다든지 근무를 태만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이런 모습들 이런 측면도 있고요. 또 순기능 중에는 뭐가 있냐면 저희가 이제 이 업무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미리 독해를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예상 질의응답 옛날 같으면요. 대충 몇 개 써서 드리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그 사람이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게 각본 없는 드라마잖아요. 어느 순간에 뭐를 질문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기존의 예상 질문을 예를 들어 10개를 뽑았다면 이제는 100개씩 뽑아야 돼요. 다 세세하게. 그 과정에서 담당자들도 업무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네. 자기가 평소 다루고 있는 것도 다시 돌아보고 더 깊이 있게 스터디하고 이면에는 뭐가 있지? 이런 질문 나올 때는 어떻게 저기를 해야 되지? 그리고 누가 질문이 막히면 또 누구는 어떻게 해서 백업을 해야지? 이런 아주 디테일하게 도상 훈련이 되잖아요. 그 예, 가운데 예. 팀워크도 되면서 깊이도 더 들어가는 거.
그런 굉장히 중요한 순기능이 있는 근데 거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천공항 사장한테 뭐 예를 들어서 뭐 컵라면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겠습니까? 그 그러니까요. 사람한테 맞아. 관련된 그냥 분야를 물어보는 건데 그렇죠. 그거는 자기가 일상적으로 일을 하면서 체득할 수 있는 상식적인 건데 그렇죠. 그걸 뭘 그렇게 스터디까지 해서 준비합니까? 그렇게 일할 거면 내려오라고 생각만. 이 양반 연봉이 시원하다. 네, 이 양반 너무 시원해. 연봉이 많을 땐 한 해에 3억 뭐 이렇다. 시원해. 그만두라고요 지금. 장난하냐고. 아 진짜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하는 봐도 건가. 지금 오윤혜 씨 정말 지적이 정확하다고 보는 게 네. 이게 대통령에게 답변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당연하죠. 자신들의 업무를 평소에 파악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방미통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대통령이 방미통위 업무 보고를 쭉 보더니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것이 없다. 사실상 종편은 편파 유튜브처럼 운영되기도 하는 것 같던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보고가 없죠? 라고 물어봤는데 방미통위에서 사실 실무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보고가 없는 것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기겠다라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네. 마치 그게 방미통위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대답을 하길래 제가 찾아봤어요. 방미통위 관련 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법에 있고요. 방미통위에서 운영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방통위 때랑 똑같아요. 운영 원칙.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방통이고 방미통입니다. 네. 방송의 공공성에 대한 기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과거 정부에서부터 방통위에서 많은 연구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정성을 살릴 수가 있을지. 그런데요. 이진숙 그 전에 누구였죠? 이진숙 그 전에 그 사람들을 누구였지? 거치면서 네. 김홍일 뭐 이런 네, 사람 있었죠.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없었죠. 방송이란 오직 하나 좌파 방송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문 닫게 할까? 어떻게 하면 YTN을 잘 넘겨줄까? 뭐 이런 것만 하니까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게 아예 방통위에서 화두에 빠져버리니까 더 이상 그런 연구도 없고 그거를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네. 방미통위에서 실무관이 답변하기로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서 사후 감독하고 심의하는 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잘못 짚었다. 네. 이거 기본 정책 수립하는 건 방미통위 업무가 맞다. 방통위 업무가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 조선일보라든지 막 난리 났어요. 아니 편파 유튜브처럼 방송하는 종편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막 국힘도 이재명 방송 장악 시도, 방송 장악, 네. 종편 죽이기 막 이런 제목을 달던데 네. 전혀 아닙니다. 아니, 기본 그러니까 정책 제일 수립해야 발전인 돼요. 거잖아요. 누구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종편을 자기들이 죽이려고 왜 그래. 했던 건 김건희 아니에요? 내가 가만 안 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너네 가만 안 두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과거에 이제 후배들한테 뭘 물어봐요. 뭐 보고라는 걸 이제 받는 위치가 되면 그래서 너는 그러니까 일을 어디까지 이행을 했니? 업무 추진 정도가 어디까지 와서 퍼센테이지로 얘기해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네. 선생님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이 아니고 언제 정확하게. 언제까지 될 건지만 얘기해주고 어느 정도 해서 한 50% 정도 됐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요. 아이고. 조만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을 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답답하네. 이학재나 이런 사람을 보면은 진짜 이게 사실은 비공개 자리였으면 쌍욕 안 나간 게 다행인 거예요. 진짜거든요. 네. 웬만한 기업에서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언론사도 보고를 누가 받는 위치가 되면 야 이걸 답변이라고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이제 댓글로 막 주시는데 심지어 각 기관 측에서 대통령실로 문의를 해서 뭐 예상 질문, 뭐 예상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받아갔다라는 네. 뭐 말씀을 장윤선 기자님이 하셨나 봐요 방송에 네, 나와서. 그러면은 준비한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책갈피 그것조차도- 달라 이런 것도 그것조차도 준비를 미입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의 반응이 더 웃기잖아요. 이학재 씨가 SNS에다가 이 전 세계가 다 알아버렸다. 뭘? 이 책갈피에다가 달러를 집어넣어가지고 밀반출하는 방법을 네. 2011년부터 막 YTN 보도 찾아보면 다 다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했고 심지어 올해도 이런 것들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관세청이랑 협동으로 해서 많이 잡아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모릅니까? 본인만 모르네. 본인이 모르니까 새로 밝혀진 걸로. 인천국제공항 이 전혀 사람은 모르니까요. 임기가 보장돼 있는 거 1년 남은 거죠? 아니 이제 1년도 안 남았대요. 내년 아, 6월에 그래요? 끝나요. 맞아요. 여기서 더 이제 한심하게 한술 더 뜬 사람들은 국힘의 의원들이에요. 몇몇 의원들이 뭐
자기들이 돈 빼돌린 방법 그대로 뭐 질문한다는 아유, 완전히 수준이. 말도 안 되는 자기들 수준이죠, 자기들 그래서 수준. 이준석 의원은 팥쥐 엄마도 울고 갈 갑질, 기괴한 자신감. 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시끄러 임마. 뭐 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 때 한마디도 못 해놓고. 특검에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죠? 21일에 나간다고 나간대요? 하더라고요. 네. 24일 날이 마감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28일이 마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나가서 네. 피의자 조사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이 전 정부 인사 콩쥐를 괴롭히는 팥쥐 엄마라고 한 거예요. 콩쥐를 괴롭히는. 아, 그것도 완전 잘못된 지적이에요. 전 정부 인사를 괴롭히는 팥쥐 엄마라고 했는데 이게 전 정부 인사라서 괴롭힌 겁니까? 아니에요. 이 팩트를 얘는 호도하는데 정말 도가 아니 특이야. 그럼 김의겸 정신 저기는 차려라, 청장은 진짜.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요. 새만금 청장도 엄청 털렸어요. 그러니까. 네. 교육부 장관도 엄청 혼나고 혼나야지. 국토부 장관도 그날 엄청 혼나고 오늘도 있다가 이제 오늘은 보건복지인가요? 오늘은 이제 이 업무 보고 이제 받기 시작하면 또 누가 혼날지 모르지만 네. 이거는 이제 뭐 전 정부 인사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능해서 그런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무능을 지적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사실 요 업무 보고 이런 거 보다가 이거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정원우 구청장이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나왔던 게 있거든요. KBS 프로그램에 네.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와 그분도 진짜 업무 스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왜냐하면 막 진짜 새벽 5시부터 업무 문자를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일중독이네 그분도. 예. 네. 그래서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뭐 하나 아주 꼼꼼하게 살피는 이 정말 이 철두철미한 성격. 뭐 이분은 잠을 안 자나? 24시간을 어떻게 쓰나? 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네. 진짜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업무 파악을 전체 정말 오, 대단해. 우리나라가 이만큼이었기에 망정이지 더 컸으면 이재명 5년은 대통령 너무 짧다. 저는 진짜 생각 이재명 대통령 5년은 너무 짧다. 이거 캠페인 좀 시작해야 됩니다. 4년 반부터. 네. 예, 오윤혜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개인 캠페인 네. 이재명의 5년은 너무 짧다. 네. 이제 계속 강조하고 계시고요. 사실 저도 이재명 대통령을 이제 대선 때 이번 대선 말고 지난 대선에서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에서 2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뭐 각 분야에 대해서 예. 진짜 궁금한 거를 다 물어봤고 구체적으로 막 질문을 해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하나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그때 정말 다시 한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게 가능한가? 과연 정말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모든 것에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나? 어떤 하나 정책이 그냥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라 하나하나 정책 공약 이거를 다 고심했다라는 게 여실히 느껴졌는데 그런 게 이번 업무 보고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니까 저는 진짜 나만 알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게 너무 솔직히 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윤혜 씨가 지금 네. 이제 5년은 너무 짧다 하셨는데 실제 보세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이나 또는 뭐 다른 일반 평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아유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더 두고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대통령 워딩이 있잖아요. 벌써 임기의 10분의 1이나 지났다. 아. 일을 염두에 두고 어떤 비전을 그려가고 로드맵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네. 정말 마음이 바쁜 거예요. 그쵸. 전체에서 할 할 일이 일이 태산으로 네. 특히 이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또 미래로 전진해야 되고 이걸 동시에 지금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 트랙이. 그러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갈 길이 바쁜 거예요. 정말로.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다가 콩 GPT 아저씨, 네. 식량국장 아저씨가 뭘 물으면 변상문.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으면 대답하고 물으면 수학탄생. 대답하고. 근데 깜짝. 물론 물어봤는데 모르면 죄송합니다 모릅니다. 파악이 덜 됐습니다. 해야 네. 빨리 넘어가는데 그렇죠. 네. 이거를 뭐 관세청하고 저희가 협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갔다가 이제 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게 하는 업무가 사실 업무 소관이라는 게 저희가 파악을 미리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제발 좀. 너무 잘한다. 아 정말 저 보면 짜증 나가지고 네. 아유 정말 그래요.